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스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우리 쭉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젊은 정치인분들, 나 있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5명 우리 모여 있는데요. 자, 돌아가면서 각자 소개 한번 할게요. 네, 저는 손수조이고요. 네, 새로운 선택 옥지원입니다. 네, 강서구에 살고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송명훈입니다. 네, 춘천의힘 강대규입니다. 소설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소설가 이문열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문열입니다. 이야, 이렇게 뭐 한 번씩 쭉 돌고 나니까 이름 다 외우겠어요. 옥지원, 새로운 선택에 네. 옥지원, 그 다음에 강서구에 살고 있는 송영훈, 네. 춘천의 힘 강대규, 그리고 소설가 이문열과 이름 같은 이문열. 좋습니다. 충분히 내가 있다는 건 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자, 우리들이 현장에서 지금 결국 이 젊은 세대들을 대표하면서 이렇게 또 정치 현장에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국민의힘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의 중심에 우리 나이수다 멤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최근에 가장 또 핫했던 강서구청장 선거, 요 얘기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왜냐면 우리 강서에 살고 있는 송영훈 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땠어요?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를 거의,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가니까 유세차 올라가서 뭐 네. 거의 유세차의 점령을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현장 얘기 조금 좀 해주세요. 물론 네. 아쉽게 우리가 패했지만. 예, 일단 뭐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해서 뭐 당원 지지자들께는 굉장히 송구하고요. 저는 이제 그 보궐선거 기간 동안에 유세차에 올라서 선거 운동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옆에 서 있다가 뭐 뉴스 자료화면에도 몇 번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선거가 참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첫날 제가 유세차 올라가서 다녀보니까 후보가 40% 얻기가 좀 힘들겠구나. 많이 나오면 한 40%? 39에서 40%요 정도 봤는데 차마 말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조금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 차마 말한 사람이 있었죠. 이준석. 예. 예. 이준석이 18% 얘기를 선거 중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 캠프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참 선거를 그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선거 결과가 설령 비관적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당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점 부족했다 반성해야 된다 이건 맞는데 그러니까요. 마치 카산드라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예언만 늘어놓고 그다음에 자기는 아무것도 돕지 않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우리 아쉽게 이제 또 패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 김태우 후보님은 뭐 하세요? 뭐 그래서. 낙선 인사 열심히 했고요. 아, 예. 그러시군요. 저는 네. 이제 이준석 얘기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준석이 당원인데도 불구하고 강서구가 선거 안 도와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예언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또 얘기하면 다음 선거는 또 이길 수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해놓고 당원으로서 와서 활동을 해라 안 해라 이렇게 그 논하지조차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선거가 힘들게 들어갈 거다. 전략적으로 다시 전략을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17점 몇 프로, 18%를 예상한다고 발언을 했으면 당 지도부나 여연이나 혹은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선거 캠프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새롭게 전략을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이긴다 하다가 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럼 똑같이 또 그 강서구 선거했을 때 그 마인드를 똑같이 갖고 가면 다음 총선도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 확실해, 그죠? 네. 그래서 김기현 2기를 만들었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만든 김기현 2기. 이문열 같은 삶을 꿈꾸는 이문열 씨는 이 김기현 2기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뭐 이문열 같은 세상을 꿈꾸는 건 아니고요. 소설 같은 세상을 꿈꾸는 거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거죠. 네, 세상. 아쉽게 뭐 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아쉽게 진 건 아니고요. 시원하게 졌죠. 시원하게 졌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고 저는 일단 어떤 지도부의 이기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 뭐 처음이니까 뭐 뭐든 뭐 하면 좋죠.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2기가 출범하는데 너무 또 이제 대통령 가까우신 분들이 주요 자리에 다 인선이 돼 있고 또 특히나 뭐 여연 원장님 같은 경우 김성원 원장은 사실 수해 막말로 제일 문제야. 제일 문제가 됐었고 김기현 대표님께서 심지어 어떤 막말을 했던 뭐 그 집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어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중요한 자리 쓰지 않겠다 얘기하셨는데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또 다시 이제 뭐 인요한 위원장 오셔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새롭게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좋은데 과연 거기서 나오는 혁신이 얘기가 받아들여질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새로운 선택으로 또 가신 우리 옥지원님께서는 이 이제 다른 당이 돼버렸네요. 네. 딴 동네 얘기가 돼버렸긴 했지만 이 혁신위 국민의힘의 혁신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어제 SBS에 나오셨더라고요. 인요함 위원장께서. 그래서 봤는데, 상당히, 그냥 다른 얼굴 색이나 눈 색깔만 다르지, 그냥 다른, 뭐랄까, 국민의힘 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겠구나.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렇게 비슷하던가요? 그냥 말투나 어떤 그냥 사고의 전반적인 그런 게 우리 네. 예, 좀 틀에 박힌 그 혁신위원장이 네. 이준석 안 와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 얘기했죠. 부산이나 PK나 TK에 있는 그 스타 정치인들 수도권을 와라. 그 두 가지 했는데 그 두 가지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PK나 영남 쪽에 계신 분들을 다시 수도권에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봐요. 오히려 그분들을 재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인들에게 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제 국민의힘의 젊은 이제 친구들도 정말 양지로 가서 당선돼서 당에 또 이제 기둥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준석 홍준표 그리고 김재원 대사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성상납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걸로 징계를 받은 건데 그거를 사면해주면 그러면 성상납이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정략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면은 성상납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인정해버린 꼴이나 다름이 없어서 저는 그게 과연 윤리적으로 저는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 얘기 먼저 해볼게요, 제가. 네.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출범한 지 일주일이 안 되는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본인이 발언을 하고 나서 추후에 그 발언을 정정을 합니다. 일련의 예로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라고 발언을 한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취재와 조명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농담도 못하냐. 아, 맞아. 방송에서. 그거 봤어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세요. 저는 이 혁신위라는 것은 정말 혁신이거든요. 내가 혁신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나는 혁신위원장 던지고 다시 나오겠다. 이런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혁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가 바라보는 그런 길과 관점이 있는데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가다가 당내에 다양한 포탄을 맞겠죠. 다수의 중진위원들한테 포탄을 맞을 텐데 맞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고칠 게 아니라 흔들릴 게 아니라 그럼 난 혁신위원장 안 해. 이렇게 치고 나와야지 올바른 혁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나 사실관계를 정정해 드리자면 성상납 관련해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마무리가 있는 것이고 성상납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무고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에서 지금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사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사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김철근 위원장이신가요? 강서병 전 당협위원장이죠. 강서병 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안 껴놓고 어쨌든 이름이 있는 김재원, 홍준표, 이준석 등등 해가지고 대사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면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줄게 이게 사면인 것이고 그런데 정확한 당원 당규 용어를 써야죠. 혁신이라 하면. 혁신을 하기 위해서 프레시하게 젊은 사람도 들어가고 여성분도 들어가고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발표를 할 때는 당원 당규에 의한 정치 용어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윤리위 당규 30조에 의하면 징계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또 취소라는 것은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취소한 거기 때문에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플레이어로서 지금 오늘도 토요일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있는 지역구에 한 12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12개 행사 중에 대다수 못 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그러면 한 1,500명 정도의 시민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겹치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의 국민에 대한 시선은 한 가지입니다. 다 바꿔라.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2기가 출범했습니다. 혁신이요 합니다. 말씀드리면 그게 바뀐 거냐? 이렇게 또 되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바뀌고 혁신을 해야 된다. 이걸로 좀 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그 송영훈 우리 변호사님도 결국은 강서구 현장에서 지금 많이 네. 선거도 최근에 네. 뛰셨고 그래서 많이 시민분들을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좀 여론 수도권일 텐데. 그래서 저는 어때요? 예. 이제 뭐 임요한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서울이나 경기도로 불러 올려서 출마하게 하는 것 그게 물론 국민들 보기에 멋있을 수는 있죠. 근데 실제로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는 동안에 그 법정선거운동 기간 13일이었는데 거의 하루 평균 10여 명 이상의 타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셨습니다. 뭐 많이 온 날은 뭐 20-30명도 봤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강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다시피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사실 선거에 실제로 득표에 현저히 도움이 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치는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작년에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피해 최상위권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 기간 중에 내내 그 전세 사기 이슈는 사실상 없는 이슈 취급했습니다. 후보도 당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뭐 타 지역에서 오신 국회의원분들 중에 그거 언급하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야당은 선택적으로 이슈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을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당이 됐을 때 현재 이미 발생한 현안을 무시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쉽게 용납하지 않아요. 있는 이슈에 대해서 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당이 현재 민심의 중앙값에 그렇게 주파수를 못 맞추고 동떨어진 채널에 맞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분들이 서울 경기도에 올라오셨을 때 선거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선거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건데 그러면 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캠프에서 그런 의견을 송영 변호사님이 안 내셨어요? 혹시? 저는 어쨌든 선거는 후보가 주도하는 거니까 예. 네. 캠프 의견을 내시진 않으셨고.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의정부에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고 의정부 갑에서 지금 네. 또 총선 준비를 하시는 이문열 씨는 혹시 좀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송 변호사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뭐 PK나 TK에서 수도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와서 이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연예인하고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인기가 있느냐, 그래서 인기의 표를 먹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분들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좀 비슷비슷한 지역 있잖아요. 5% 이내에 있는 곳들은 다 우리 당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얘네가 좀 변하려고 하네? 혁신하네? 기득권을 내려놨네? 이러면 표가 좀 더 올 거고 비슷한 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PK, TK 지역은 다른 시민들이 가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판세는 훨씬 더 유리해질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지금 위원장님이 하고 있는 게 뭐 언행일치가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도 보시는 분 있는데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 그렇잖아요. 브론드 헤어에 화이트 컬러에 뭐 블루 아이 가져갖고 누가 봐도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새롭거든. 그럼 사람들은 쳐다봐요. 쟤 뭐하지? 무슨 얘기하지? 이것만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시선을 잘 끌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문제지만. 근데 약간 저도 불안한 건 있어요. 오늘 TV조선인가 어디서 인터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다 얘기한다고 해서 이 당에서 다 받아들여줄 것 같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혁신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제 출발은 굉장히 또 이렇게 혁신적으로 가는 듯해 보였지만 늘 있었던 혁신 위가 늘 있었던 혁신 안들이 참 당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각자 하나씩 이거 하나는 좀 해라. 이거 하나는 너 좀 하고 나와라. 혁신이야. 하는 거 있으면 우리 하나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혁신이라고 하면 총선을 앞두고 혁신이라 하면 결국 이제 공천룰이나 공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8대 총선처럼 공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위에서 뭐 꼭 하나만 하라 그러면 현역 교체율을 정해놔라. 현역 교체율을 40% 교체하겠다, 50% 교체하겠다. 현역 교체율을 정해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무감사도 하고 있고 우리가 18대 총선에서 2007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2008년 4월에 18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대선에서 이기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이 현역 의원을 38%나 교체를 했습니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19%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8대 총선에서 153석을 얻게 되고 통합민주당이 81석을 얻게 됩니다. 서울에 48개, 당시는 48개였는데 48개 의석 중에 40석을 한나라당이 당시 차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도스를 겪고 뭘 겪고 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 등판을 해서 색깔을 바꾸고 당 이름을 바꿔서 19대 때 잘못했습니다. 전법으로 이겼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8대 총선에 너무나 프레시하게 갔기 때문에 개개인을 따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강용석, 김성동, 정호길 등등의 30대 3말 4초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19대도 당선됐다고 보고요. 똑같이 가서 19대 총선에도 새누리당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9대 총선 와서 우리도 많이 교체하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이 37%의 현역을 교체합니다. 근데 그때 새누리당은 우리 더 해야지 라고 해서 47%를 교체해요. 50%의 현역을 물갈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하고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대 19대를 이겨왔는데 지난 21대 총선은 어땠냐? 그 21대 총선에 20대 총선을 보면 그때는 새누리당이 현역 의원 교체율이 24%, 더불어민주당이 33%,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8대 국회처럼 교체를 해라. 두 가지인데 현역 의원 교체율을 높이고 젊은 2말 4초라고 할게요. 20대 후반부터 2말 4초의 청년들을 많이 기용을 해라 말씀을 드리고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혁신할 게 많을 거예요. 무슨 정당법 정보공개제 여러 가지 많을 텐데 현역 의원 교체율만 일단 정해놔라. 그것만 60일 안에 밀고 나가도 혁신은 성공하겠다. 성공한 것이다. 라고 평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통합 얘기하면서 지금 징계 사면론을 꺼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천에 있어서는 방금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께서 공천 혁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천에 있어서는 윤리적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무조건 사면에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없었던 일로 묶고 넘어갈 게 아니고 과거에 막말을 하시거나 범법을 저지르거나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당원권 정지 단 한 달이라도 받으셨던 분들 이거는 다 그대로 기록에 남기고 사실은 공천 심사할 때 제일 최우선으로 봐서 아웃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당 스스로 판단해도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김성태 누구라고 제가 딱히 지적하진 않겠는데 다 있네, 다 있어. 당원권 정지 받으셨던 분들 또 뇌물수수로 전과 있으신 분들 이게 법적으로는 사면이 됐다고 해도 국민들 마음속에서까지 사면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서 공천 기준을 대폭 혁신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할까요? 네. 이게 저도 이제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김성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누군지 뒤까지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김성 뭐가 있는데 이런 분들 당원권 이렇게 먹고 정지 먹고 하면 공천 심사에서 아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천 룰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모든 원칙은 이제 경선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경선에서 그분들을 다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55%가 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초선 인분이 재선 가는 게 19%, 3선, 4선 갔으면 좋겠다는 건 1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늘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게 현역 의원은 페널티 5%, 재선 10%, 15% 이런 거를 가중을 해서 신인이 훨씬 많이 바뀔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전 송영길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윤리적인 기준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무고죄 수사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제 그 부분 이제 짚으셨는데 전 그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대사면을 한다? 이건 원칙이 없는 당이라고밖에 일반 국민들은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리고 취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타당에 대해서 요게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랑 이제 혁신위는 다른 기구잖아요. 그리고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했던 거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그래서 그거 윤리는 윤리위에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취소가 아닌 사면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드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정치적인 용어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죠. 아니 홍준표 그 시장이 그랬잖아요. 됐다고. 아우 됐다고 하면 됐다고. 아유 자, 됐다고. 그쵸. 됐다고 그분이 그래서 그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말로 사면에서 잘 지내보자 대통합하자 이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행동으로 말과 행동 다르게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 말씀 주신, 우리 나이스다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다 정말 적용이 되기만 하면 그것만 해도 참 얼마나 많은 변화일까 싶은데요. 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기현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혁신은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왜냐면요, 김기현 대표의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부터가 순탄치 않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뒤에 보여주는 행보들이 더 세신적이고도 통합적이고 일명 말씀하셨던 연포탕으로 갔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연포탕은 온데간데없고 더 윤일색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큰 실망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강서구청장 선거, 후보 내는 부분, 그리고 또 이어진 2기 부분, 그리고 지금에 이어지는 혁신이까지 어느 하나 국민들에게 마뜩한 혁신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국민들 많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미 김기현 체제는 혁신을 이루기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공감합니다. 저는 내년 총선을 예측을 해왔던 것이 이재명 구속을 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구속돼서 민주당도 비대위, 강서구청장 국민의힘이 져가지고 국민의힘도 비대위, 양당 비대위로 가는데 제가 민주당 친구들한테는 정말 멋진 정치 해보자. 너네는 김부겸에 준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 우리는 김세영에 준하는 사람들 데리고 올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멋있게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를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전 예측하고 하나 맞췄어요. 어떤 거요? 저 이재명 구속 안 된다. 저도 그거 맞췄어요. 어떻게 구속해? 도망도 안 갈 거고 증거 이미 다 인멸했는데 뭘 더 할 게 없는데 뭔 소리야? 이미 인멸이 돼서. 이미 다 인멸했는데. 앞으로 인면할 우려가 없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나이스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우리는 또 자유 우파 진영에 우리 모든 또 젊은 청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우파 진영의 가치를 잘 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결국 저희들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나라 잘 되고 이 당 잘 되고 정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깔끔한 마무리 맞나요? 좋습니다. 네. 우리는 마무리 멘트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마이크 줍니다. 자, 제가 먼저 할까요? 마무리 멘트 갑시다. 네. 2기 출범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2기 출범 신선한 게 없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혁신이 오기 전에 혁신도 일단은 다르니까 보여지는 게 그건 기대해 볼 만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지명직 자리 중에 우리 여영 원장 있잖아요. 나는 그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우리 옆 동네, 진짜. 우리 옆 동네인데 여연이 뭡니까? 우리가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당내에 사실은. 그럼 내년 총선 코앞인데 내가 볼 때 여론 조작할 것 같아요, 거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당이 여론조사를 해서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지도부에 얘기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거 쏙 빼고 좀 유리할 것 같은 것만 여론조사만 얘기하고 누군가 귀를 막아버리면 내년 총선 망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분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혁신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받아들이고 정말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지만이 내년에 총선에 승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한마디씩 하자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국민의힘에는 아직 그나마 작은 희망이 있다. 여기 계신 4분, 여기 계신 4분 이외에 또 다른 또 함께하는 청년들이나 또 나이와 상관없이 직역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에 다시 쇄신을 하고자 하는 열성 당원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조금 더 지켜봐달라. 저희가 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다. 잘하겠다. 나왔습니다. 네, 또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혁신위원회가 이제 축구협회로 치면은 기술위원회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이 잘 못해가지고 경기를 졌는데 기술위원회 다 바꾼다고 팀이 갑자기 좋아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반박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멘트 하나 하자면, 하여튼 감독님 잘 좀 하십시오. 감독님! 지난주도
부산주까지 나왔어요. 좋습니다. 우리 옥지연 프로님 좀 한 말씀 주신다면. 네, 저는 국민의힘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선택도 이제 다 양당이 잘했으면 좋겠고, 이제 뭐랄까, 혁신도 잘 해서 우리 제3당하고 또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좋은 정치를 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거대 양당에 실망하시는 또 우리 그 국민들도 계실 텐데, 저희 제3당이 그런 양당이 놓치는 부분들 잘 캐치해서 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치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우리 청년 별로 안 좋아요. 젊은 정치인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이스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